세 번째 렉처, 대학의 큰 배움의 비밀을 캐나라는 제목으로 성현쌤의 미니 강의를 시작해 듣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나오고 있습니까? 네. 동양 텍스트를 예전에는 조금 몇 개 읽어봤었는데 되게 심오한 뜻을 항상 갖고 있고 되게 멋있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되게 끌리는 그런 공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니체라든가 몇 가지의 또 들레즈라든가 이런 거를 읽어보면서 하나의 커다란 어떤 명제로 다가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주는 또 그 치밀한 재미가 있어서 되게 또 끌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대학, 전승록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 본래의 인간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서 역시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그 속에 들어있는 큰 뜻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재미도 또 있구나.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공부가 어쩌면 서양 철학이라면 어떤 동양의 이런 커다란 전제들은 그 전제로부터 출발해서 그 하나하나의 세밀한 속뜻을 파헤치는 재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대학이나 전승록을 공부해 보려고 하면서 느꼈던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학이라는 책은 정말 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제가 사서강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그냥 치지 도외시 해버렸던 뭐 대충 시간 나면 읽지 했던 그 책이었는데 이번에 읽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딱 다가왔기에 한번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충 훑어보게 됐더니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큰 배움에 대한 책이라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그리고 우리는 왜 이 공부를 하는데 대학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 배우러 왔죠. 그리고 항상 배우는 존재고 그리고 늘 배움에 대해서 목말라 있죠. 항상 목말라 있으면서 뭔가를 배워야 하는데 뭘 배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 하지만 항상 배워야 하고 공부라는 걸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것이 우리에겐 배움이라는 걸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이번에 배울 때 그냥 사서라고 하는 논어맹자 대학 중용 중에 하나이고 그냥 큰 배움에 대한 책일 것이고 이래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배운다는 건 뭐고 뭘 배워야 하는 것이고 옛날 사람들 그 이전 사람들은 배움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는가 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이 대학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보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대학이 주는 알미라고 하는 것 대학이 주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원래 대학이라는 텍스트가 최초로 언급되었던 책은 당나라 시대 중당 시대에 한유라고 하는 사람의 원도라는 철학 논문이 있었어요. 그 원도라고 하는 철학 논문에서 최초로 대학에 대한 말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원도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두 가지 커다란 포인트가 있었죠. 하나는 성인의 뜻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성인의 도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 이게 원래 원도라고 하는 도의 근본을 캐다 도의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하는 뜻의 그 원도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중요한 뜻 중에서 하나가 성인의 뜻으로 돌아가자는 것, 두 번째는 여기서 대학이 최초로 언급되었다는 것. 이 두 가지 점에서 이 한유가 말하고 있는 원도라는 철학적 논문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그 원래 성인의 도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원래 성인의 도가 뭐냐? 한마디로 그냥 한유 말은 인이라는 거죠. 인의. 그냥 인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되게 많이 들어온 얘기고 평범한 얘기여서 그렇지 뭐 인위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 이렇게 금수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인위로 돌아가서 뭐 그 뜻을 회복하자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그 의미를 되짚어보면 인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은 것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무슨 공자가 옛날에 뭐 엄청난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인을 얘기했다거나 인에 대해서 엄청난 뭐 비전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부르면 오는 게 인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이 뭐야? 인이 멀리 있다고? 그냥 부르면 가까이 오는 게 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인.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널리 사랑하는 인. 그게 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는
뭐 엄청난 정의로움 뭐 이런 의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바탕으로 그 사랑에 합당한 행위들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의였어요. 그러니까 이는 널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합당한 행위들. 그러니까 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유가 그래 뭐 얼마나 뭐 인하고 얼마나 의하고 이런 것에 대한 철학적 어떤 텍스트에 대한 생각을 쓴 게 아니라 과거 공자가 말했던 인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유의 원도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커다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의 그 널리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다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 중당 시대, 당나라 중간이었던 시기, 그 중당 시대에는 불교하고 도교가 엄청나게 횡행하고 있던 시기였죠. 우리는 뭐 중국 내지는 뭐 당나라 뭐 내지는 뭐 한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 유학이 다 지배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았어요. 유학은 그냥 불교, 도교와 함께 나란히 길을 걷고 있는 하나의 학문 중에 하나였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거대한 이데올로기였던 것은 아니었죠. 도리어 당나라 시기에는 한참 그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흘러 들어온 불교하고 도교가 되게 판을 치고 있어서 그때 우리 뭐 작년에 한유를 잠깐 공부해 본 사람은 알지만 자기 손가락을 막 잘라다가 불태우면서까지 그 신심을 보여주는 또 저 위에 왕에서부터 저 아래에 있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불교 도교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세계, 그 세계, 그 허위의 세계 그런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불살르고 모든 짓을 다 뭐 자신의 재산까지 다 바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런 불교 도교가 횡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유가 그것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의미로서 유학, 성인의 도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죠. 지금 사람들은 전부 불교에 빠져있고 도교에 빠져있고 이 세상 말고 저 세상, 이 더럽고 혼탁한 세상 말고 저쪽에 산속이나 뭐 자기 혼자 조용히 방에 틀어박혀서 하는 마음 공부, 또 그것으로서의 신심을 바라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온 전 재산을 바친다던가 자기의 몸을 일부분을 바치는 그런 행위들로 둘러싸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자기 시대에서 이 성인이 말하고 있는 유학이 말하고 있는 성인의 도로 돌아가자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혁명적인 일이었죠. 그것은 왕에게도 반대하는 일이었고 온 세상의 모든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의미에서의 혁명적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유는 가장 먼저 성인의 도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이 지금 한유가 말하고 있는 이 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원도라는 철학 논문에서 결국에는 한 대학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처음으로 언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한유가. 왜 이 사람에겐 대학을 처음 언급했느냐. 성인의 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성인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공부해 보려고 모든 경전과 텍스트들을 공부하던 중에 이 얘기라는 것 속에 속해 있는 하나의 어떤 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붙어있던 보조 텍스트처럼 일종의 얘기라고 하는 커다란 텍스트에 붙어있는 그 전으로서의 대학, 그 중에서 어떠한 문장들을 딱 따오게 되죠. 이거야말로 성인의 도를 말해주고 있는, 성인이 갖고 있는 원래의 도가 어떤 것이고 우리 이 불교 도교가 횡행하고 있는 이 당나라에서 이 당나라를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본래의 유학으로 돌아가자라는 키치를 내걸 수 있는 하나의 그 윤리를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한유가 판단을 한 이 책이 대학이라는 책이고 그 대학을 그래서 최초로 언급했다는 점이 한유에게는 두 번째로 중요했어요. 우리는 지금 대학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한유가 말했던 그 대학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원래 도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자신의 철학적 사명에 대한 것이 맞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이 페이지에 위에 부분 인용한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대학이라는 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옛날에 내 몸속에 밝은 덕을 천하에 두루 밝히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렸고 그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다스렸다. 그리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다스리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았고 그 몸을 닦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했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마음에서 발출하는 뜻을 성실하게 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살펴보건대 옛사람이 일마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체적인 사회적 자기의 맥락이 있었다. 지금 읽은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자가 집주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경 1장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중심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하냐면 하면서 세 가지의 어떤 강령을 내리고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명명덕이라고 하는 것, 자신 안에 있는 밝은 덕을 밝힌다라고 해서 명명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명명덕을 어떻게 명명덕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하는가에 대한 단계적인 어떤 학습 방법, 학습 절차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서술해 놓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인용해 보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명덕을 밝혀보고자 이렇게 한다라고 마음의 뜻을 낸 사람, 그 사람이 하려는 어떤 무엇은 명덕을 밝히려면 평천화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치국해야 되고, 그 이전에 제가 해야 되고, 제가 이전에 정심해야 되고, 수신해야 되고, 수신 이전에 정심해야 되고, 정심 이전에 성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의해야 하기 위해서 치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는 뭐 그동안에 이런저런 좀 경로들을 통해서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살았죠. 근데 그냥 저희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들었지, 그 아래에 있는 단계인 뭐 정심성이라든가 치지라든가 또 그 이후에 나올 경물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에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해보고 살았죠. 그런데 한유가 말하기에는 대학이란 텍스트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심, 성의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한유한테 정심, 성의가 중요했느냐? 정심, 성의는 다른 게 아니다. 불교하고 맞닿아 있고 불교와 구별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한유에게 중요했던 거죠. 그냥 말로 들으면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게 불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 마음 수련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유가 말하는 이 정심성의에는 불교와는 다른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과 맥락이 다 있다는 점에서 완전 갈라지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정심성의를 하죠. 불교나 도교도 정심성의를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하거나 이 사회에 내가 어떻게 쓰여지거나 내가 이 사회라는 관계장 안에서 어떻게 나의 뜻을, 나의 명덕을 펼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만의 마음이 그냥 발라지면 되는 거고 깨끗하면 되는 거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나오던데 죄송해요, 잘 못 외워서. 그 동요 없는 그 세계, 그냥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빠져 있는 자기 혼자만의 마음 공부라는 점에서 불교 도교가 있는 거고, 바로 이 정심성의의 문제가 내 마음을 닦는 것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심성의를 다하는 것으로서 이 수신이 되고, 이 수신이 결국에는 제가 치고 나중에는 평천화까지 가게 되는 이 사회적 맥락과 다 있다는 점에서 불교하고 유교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이죠. 그래서 불교 도교는 무위라고 하죠. 하는 게 없어요. 뭐 혼자서는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이 인간 세상에서는 같이 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한유가 얘기하는 유의의 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는 바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유의. 내가 나의 정심성의가 나만의 정심성의 수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어떻게 나의 도덕성과 윤리를 펼치면서 남과 내가 관계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까지 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유한테는 이 대학이라는 텍스트가 중요했고, 대학에서 특히 정심성의의 문제가 불교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한유의 문제의식은 자기 나라, 이 당나라 시대에 불교 도교에 사람들이 빠져서 춥고 배고프고 진짜 손가락 태우고 전제사 갖다 바치고 왕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불교와 도교의 폐해에 속해 있었던 병도돼 있었던 그런 시대를 타파하고자 하는 문제로 이 원래의 뜻이라고 하는 성인의 원래 뜻이라고 하는 원도와 이 대학의 텍스트에서 정심성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 도는 성인의 뜻으로 돌아간다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합당한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이 인의밖에 없고 그 인의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란 텍스트의 정심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수신의 부분이 미리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자기 혼자만의 공부로 빠지는 게 아니라 사회에 어떤 도덕성을 세우는 윤리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으로서의 자기 공부가 되는 방식으로서의 유학. 이런 식으로 이 한유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에서 한유의 원도, 한유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럼 이제 한유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세월이 흐르죠. 세월은 당나라를 지나 5, 16국세대를 지나 많이 흘러요. 흘러서 이 대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한테까지 이르게 돼요. 주자라는 사람한테 이르기까지의 이 한유의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텍스트라는 게 중요성은 중국 역사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적통을 잇는다고 우리 하죠. 문무주공의 적통을 잇는 사람은 공자고, 공자의 적통은 맹자고, 맹자의 적통은 한유라고 자기가 생각했고, 한유의 또 적통은 일종의 정의천 이런 사람들한테로 넘어가서 이제 주자, 남송시대의 주자로 넘어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자학의 어떤 원류가 되는 것으로서의 이 대학이라는 텍스트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학은 이제 중국 역사에서 송유학파들의 어떤 신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계승 이어지면서 그 자리를 중요하게 차지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유학자 같은, 공부하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남성시대의 주자에게 와서 경물치지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그 모든, 잠깐 배터리 좀 갈게요. 하면 돼? 네. 네, 그래서 지금 한수쌤이 얘기했듯이 잘 못 알아듣겠다는 말이 있어서 중당, 당나라 시대의 한유가 불교 도교에 빠져있는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불교 도교가 왜 경각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혼자만의 마음 공부를 주창했었고, 또 그런 것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이 왕에서부터 아래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 불교 도교라고 하는 것이 주는 어떤 위상에 빠져서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재산까지 다 갖다 바치는 이런 폐해가 막중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항작용으로서 원래 유학이 갖고 있는 성인의 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대학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져와서 특히 정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포인트가 되냐면, 불교 도교가 말하는 그 마음 공부와 유학에서 말하는 마음을 닦는 것이 곧 치국평천하루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회적 맥락으로 가게 된다는 점, 이 점에서 갈리기 때문에 한유에게는 원도에서 성인의 문제와 대학에서 정심성의의 문제가 중요했다고 이 앞에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유학, 이 대학이 갖고 있는 이러한 또 이 유학이 쭉 역사를 같이 중국 역사에서 내려오면서 이 송나라 유학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신유학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공자맹자가 얘기했던 것이 원시유학이라고 한다면 그 주자 이후에 했던 모든 유학에 대한 이야기들은 신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신유학의 결정적인 틀을 이 대학이라는 텍스트가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서. 대학이라는 텍스트가 되게 중요한 것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남성시대의 주자는 사서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원래 사서가 따로 이렇게 4권의 책으로 시리즈로 묶어있던 게 아니라 주자가 이 4가지 책을 묶어서 공부를 하면 장원국제도 할 수 있겠고 웬만큼 공부 좀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4권의 주요 텍스트 4개라고 해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해서 이 4가지를 사서라고 하게 됐죠. 이 4가지를 기본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하는 3경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간 있으면 또 다른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사서라는 것 안에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주자한테 와서 이 대학이 얘기라는 책에 그냥 묻혀 있었던 하나의 어떤 부록 같은 거였다면 부록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똑 따로 떼가지고 와서 이 논어, 맹자, 중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3명, 논어는 공자가 지었고 맹자는 맹자가 지었고 그 다음에 중용은 자사가 지었죠. 공자의 손자였던. 근데 거기에 딱 대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유명한 3명의 성인들 같은 사람 그 속에 이 대학이라는 책을 딱 끼워 넣음으로써 이
송유 사림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자신들의 유학, 신유학의 기틀을 마련한 거죠. 공부하려면 대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주자한테 그럼 대학이 왜 중요했을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자신의 어떤 논리적 성향도 있었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해야 한다는 기본 텍스트 안에 대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자에겐 대학이 중요했죠. 주자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는 한유가 말했을 때, 한유가 대학을 얘기했을 때 경물치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가요? 얘기 안 했죠. 한유는 경물치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심성의를 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내가 나의 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경물치지를 해야지만 내가 이 공부가 완성이고 그 기초고 그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어떤 기본 단계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원래 대학에는 경물치지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설명이. 치지, 치국, 평천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긴 하지만 경물을 어떻게 해야지만 알매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치지로 간다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죠. 주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경물이라는 얘기가 쓰여져 있긴 하죠. 경물이라는 얘기가 쓰여져 있게 하면 경물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있어? 그럼 나의 왁구에 안 맞잖아?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처음 단계인 경물, 그 다음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각, 치국, 평천하로 가는 이 왁구를 주자가 짜게 되는 거죠. 이상하다. 위에 한유에서는 치지, 경물 이런 게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왜 안 나왔겠어? 그때는 그거에 대한 대학 원래 책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 설명이 그냥 정심성의를 다하는 것만으로 이 수신이 되는 것이고 평천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주자에게는 처음 얘기했던 경물의 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했고 그것이 학문의 어떤 밑거름,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경물에 관심을 뒀었죠. 근데 이 생각이 주자 혼자만의 생각이었는가? 주자가 처음으로 아니었던 거죠. 그 이전에 이고라든가 정현이라든가 사마광이라는 사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경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고라는 사람은 한유랑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이 격을 물이 온다라고 생각한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게 사물일 수도 있고 외물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있고 그 물들이 나에게로 와서 나의 이 적연부동한 나의 마음에 아주 잘 비춰서 그것의 시시비비를 가려낼 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경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고는. 근데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당나라 시대 당시의 어떤 종교였던 불교의 영향이 있었죠. 내 마음을 맑게 닦는 것, 그 맑게 닦은 마음으로 물이 나에게 다가와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 그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내가 가리는 것, 그것으로서의 공부, 그것이 곧 경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고의 생각이었고 정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송나라 초기 사람인데 역사가죠. 송나라 초기에는 막강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송나라 초기에는 막강한 제왕의 어떤 도덕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왕한테 굉장히 군주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이 사마광의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격은 방어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어한다라고 나오는데 좀 말이 어렵죠. 방어한다는 뜻이고 물은 외물, 인욕, 무욕, 사욕 이렇게 얘기하는 그 물이 됐어요. 굉장히 도덕적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인욕, 내 바깥에 있는 사욕, 무욕을 잘 방어하는 것, 이것이 그 사마광에 있어서는 격물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군주의 도덕이 중시됐던 시대였고 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마광이었던 거죠. 이런 선배 어떤 철학자 내지는 학자들의 이 경물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 이고라든가 정현이라든가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경물에 대한 생각이 주자에게로 이어지면서 주자가 이제 이 경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자의 경물은 또 좀 시대적인 배경이 달랐죠. 이 송나라 남송의 시대는 사대부의 시대예요. 남송. 본격적으로 사대부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과거 시험을 통해서 민생을 보살피던 바로 그런 시대에서의 주자였기 때문에 주자에게 경물은 물에 나아가서 사물의 이치를 강구하는 것, 딱 그거였죠. 왜 물에 나아가서 사물의 이치를 강구하는 게 중요했느냐? 사대부인 이 모든 관료들이
이 민생이라고 하는 모든 사건과 이 사물과 접해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지만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알, 이것으로서 통치,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주자한테는 경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이고의 그 마음을 뭐 닦아서 밝게 비춘다거나 사마강에 뭐 물욕을 제어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물에게 나아가서 사물과 사건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이치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민생을 치안하면서 자기가 관료 계급으로서의 어떤 도덕성과 윤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중요했던 거죠, 주자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주자한테 굉장히 동감이 많이 갔어요. 주자를 뭐 잘 모르기도 하지만 주자는 뭐 경물치지만은 했고 뭐 백관적 진리를 추구했던 어떤 되게 막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막 이런 이론적인 인간이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의 어떤 알의 체계 속에서는 이 시대라고 하는 사대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었고 그 시대성 속에서의 알미라고 하는 문제가 주자에게는 안과 배움이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주자에게 경물은 밖에 있는 물에 이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담지하고 있는 물의 이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일종의 추론하게 하는 능력, 그거를 공부를 쭉 밀고 나가게 하는 능력, 이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과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물에 닿아서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공부, 그때 이루어지는 알미였던 거죠. 주자에게는. 주자의 경물은 그런 것이었고 또 주자의 치지는 원래 이 사람이 이 대학에서 치지제 경물이라는 것을 놓고 되게 회의에 빠져요. 왜냐하면 경물의 격을 어디에 나아가 이른다라고 해석을 해버려 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치지도 지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치가. 근데 이 치를 그러면은 지에 이르러서 물에 이르는 것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동어 반복이 되죠. 지도 이르는 것이고 물도 이르는 것이게 되는, 굉장히 진부해 버리게 되고 지에 이르는 것은 격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이중 동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치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특수한 해석이 필요했어요. 지 따로 있어서 물의 진리를 위해서 나에 있는 지를 전부 끌어 모아서 추론해 나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알미 있었던 거죠, 주자에게는. 그래서 이 경물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치지하고 다른 얘기냐? 아니라는 거죠. 같은 얘기라는 거죠. 거기 4페이지 위에 인용문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경물이란 단지 자기의 인체적 상승을 위해서 그 한 가지 사물의 이치를 온전하게 탐구하는 것이다. 치지란 그렇게 인체적으로 물리를 탐구하고 얻은 후에 나의 지식 자체를 또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내면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치지란 이와 같이 나의 지식을 추론하고 확대하여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단지 경물을 하기만 한다면 알미는 스스로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니 경물과 치지가 다른 두 개의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경물과 치지가 모두 궁리하는 하나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경물이라는 게 내가 몰랐던 것들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이치의 추구라고 한다면 치지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 경물로 의딘 지식을 내가 이미 내 안에 있는 어떤 지를 가지고 끝까지 추리해가는 그 힘, 그 내면적인 지식 과정, 이런 것들을 말을 함으로써 경물과 치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서로 순환적으로 경물하려면 치지해야 하는 것이고 치지하려면 경물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을 바라봤던 게 이 주자의 경물치지에 대한 자신의 알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물치지가 딱 뭔데?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뭐 인물도 좋고 사건도 좋고 사물도 좋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알미라는 게 그 사람이라는 어떤 그 사람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이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리가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또 나만의 그 인식 능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알을 구성해 나가는 것. 저 바깥에 있는 물이, 그러니까 철현이가 있다면, 지금 나가지 말고, 철현이가 있다면, 철현이에 대한 특별한 어떤 개인으로서의 철현이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철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진리를 추구해 나간다고 할까요? 특수한 어떤 사례로서의 철현이가 아니라, 보편적이고, 철현이는 이러저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그 지로
밀고 나가 추론해 나가서 하나의 객관적이며 일반화된 지식으로 만드는 것. 이게 주자에게는 알미였던 거죠. 배움의 과정이었던 거고. 그래서 주희한테는 굉장히 이 경물 취지가 중요했던 게 물의 이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명덕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이치만 있어도 안 돼요. 내 지혜의 이치만 있어서도 안 되고 물의 이치가 있어야지 내 지가 추론해 나가서 하나의 객관적인 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주자의 알미였기 때문에 주자에게는 내 안의 명덕으로 모든 게 밝혀진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죠. 주자는 물의 이치가 우선 있고 내 안의 지로 그것을 밀고 나가서 하나의 보편적인 학문 체계를 만드는 것, 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 물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양명하고 굉장히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사물을 격한다는 거는 주자한테는 물의 이치로 나아가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 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양명에게는 그 사물을 바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주자에게 지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지식을 마련해 나가는 어떤 추론 능력이라든가 이 지적인 축적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양명에게 지는 그저 마음 안에 있는 양지를 확충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맨날 듣는 그 양지가 뭐냐? 양명에게 지는 뭐냐? 양명에게 주자와 갈리는 지점은 양명은 내 안에 있는 이 양지라고 하는 것, 이 명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알은 구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의 이치가 저밖에 따로 있지 않고 나와 사물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의 장 안에서 발생하는 그 알만이 진짜 알미다. 그것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양명의 알미죠. 주위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그 바깥에 있는 물리가 양명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바깥에 물리가 따로 존재한다면 그럼 나의 마음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 마음에서 다 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물에 가 닿아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장 안에서의 그 배움만이 그 알만이 결국에는 나의 알미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 양명이 말하는 알미죠. 양명한테도 대학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했는데 하나는 자기의 그 지. 대학에서 말하는 그 지가 자기가 나중에 천명하고 있는 양지와 통한다는 것. 결국엔 이 지는 자신의 양지, 치양지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했고 두 가지는 어떤 학문이나 공부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요했어요. 대학은 또 주자는 대학을 해석할 때 송나라 유학자들의 어떤 지배계급을 위한 사대부의 계급을 위한 그들의 덕성을 요구하는 그런 공부였다면 양명에게는 길거리에 모두가 성인이 되죠. 길거리에 모두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양지를 확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두가 성인이다.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에서 양명에게는 대학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게 되죠. 양지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엔 대학에서 말하는 정심성의 그거다. 정심성의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해서 내 몸을 수양하는 것. 그것이 곧 내 마음에 있는 양지를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양지를 펼칠 수 있는 그 발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발단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사대부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단계별로 해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저 밖에 있는 물에 있는 것도 아닌 내 안에 있는 양지를 확충하는 그 행위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말한 점에서 그 이전의 주자학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주자학에 대항되는 지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양명을 앞으로 공부하게 될까요? 지금 잠깐 언급하고 있는 이 마음 안에도 엄청난 결이 있죠. 이 안에도 내 마음이 움직이고 막 칠정이라고 하는 희노애락, 애호욕에 흔들리는 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전에 심의 본체라고 하는 성이 있고 성과 정을 통합한 게 심이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는 마음을 뭐라고 하는 걸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저 밖에 있는 외물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그 장에서의 배움이라는 게 뭘까? 굉장히 궁금한 점을 남기면서 앞으로 전순록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는 지점이 억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는 아니고요. 좀 생겼어요. 사실은 전순록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어떻게 양지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악함된 내 마음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어쩌면 이런 양지가 다른 말이 아니겠구나.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는 것이겠구나.
내 자기 정직성으로 사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니까 아, 양지라는 게 단지 선하고 밝고 좋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정직성이라고 하는 그 밝은 명덕을 얼마나 환하게 드러내놓고 살 수 있는가. 내가 사물과 만났을 때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그 진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 정직성으로 살 수 있는가의 문제를 어쩌면 양명도, 주자도 그 이전의 학자들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 옛날에 학자가 있었죠. BC 몇 년인지도 모를 수천 년 전에 어떤 학자가 엄청 공부를 합니다. 우리처럼. 도가 어떻고 명덕이 어떻고 덕이 어떻고 인이 어떻고 그 사람들의 그 공부 우리가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뭘 공부하는 것이며 어떤 게 공부며 어떤 게 배움이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철저하게 담겨있는 책이 바로 제 생각에는 대학인 것 같습니다. 대학이 만약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이런 단계를 밟아서 뭐가 되려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내 명덕을 밝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내 뜻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게 전부 다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곧 알미고 그것에 대한 과정이 배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지하고 있는 책 그것이 저는 대학이라는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